정경심 씨가 법무장관을 남편으로 둔 행운이 아니었다면 어떤 남편이 압수수색하러 온 검사에게 아내의 건강을 챙겨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며칠 뒤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에게는 개혁안을 내놓으라며 사실상 압박성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정 씨에게 또 행운이 따라옵니다. 검찰청 1층 포토라인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검찰총장은 피의자 공개 소환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씨는 두 번째 소환 때는 조서를 11시간이나 열람하느라 조사는 2시간 40분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환되기 전날에는 밤샘 조사도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참 대단한 우연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어제 영장심사도 포기한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스스로도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듯한데 어쩐 일인지 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 결정에 시비를 걸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구속을 면한 건 조 씨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법 해석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유난히 관대한 판사를 만난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장난하나? 누구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누구는 넘어져도 떡함지에 엎어진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 가족의 세렌디피티가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경이로운 심정으로 지켜봅니다. 경찰서 가고 싶어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진짜! 국민으로부터 온다!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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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온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범죄자 조국 파면을 촉구하기 위한 규탄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자 대한민국! 정상적인 수사를 안 하고 과잉 수사로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국민을 욕보인 너희 정치검찰! 이게 공무원에 불과한 정치검사 여성이 주인인 국민을 밟고 둘러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검사들을 파면합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우리 저 대통령 카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막 불릴 듯 일어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평범한 사람이 여기 올라오는 것도 목숨 걸고 올라오면 이미 대통령 하실 때는 목숨 걸고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 오셔서 이 사람들 설득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설득하면 끝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면 본인이 설득 당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보 논란을 빚은 조혜주 교수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구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야.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장관 생각이죠. 압수수색을 해서 장관의 자택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있는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 자체는 압수수색 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처의 건강 상태와 안 쪽팔리나? 지금 장관이 지금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이 대정부 질문을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들의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사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장에게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경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 국민 위에 군림하지 말라고 했던 주문을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공개적인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보국이라고 하는 악의 줄기를 따라가면 악의 일착뿌리 문재인에 도달할 수 있고 문재인이라는 뿌리를 따라가면 김정은이라고 하는 악의 본질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너 주둔으로 나불대는 거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베이징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국빈을 맞는 시진핑 주석은 어디에 갔을까요? 시진핑 주석은 안방을 비우고 현재 난징에 가 있습니다. 난징 대학살 80주기 추도식 참석차 떠난 건데 손님을 불러놓고 정작 집주인은 자리를 비운 셈이죠. 이 때문에 보통 방문 첫날에 있는 공식 행사와 만찬이 내일로 밀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의 오찬 거부도 홀대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 쪽에서 셋째 날, 그러니까 15일에 리커창 총리와 오찬 면담을 원했는데 중국 측이 힘들다고 해서 오찬은 생략하고 늦은 오후에 면담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두 정상의 회담 뒤 공동성명도 이번에는 없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첫 방중에서 공동성명을 내지 못한 것은 23년 만입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보유에 대한 집착 등이 포함되었으나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넘보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북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북한에게 잘 보이려고 북한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삭제합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것도 삭제했습니다. 왜? 한미동맹을 이야기하려면 북한과 싸운 역사 다 설명해야 되죠. 그것조차도 삭제한 겁니다. 이게 나라고 이게 군대고 이게 국방부입니까?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20년대 이상 가면 장송곡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시커먼 우주 화면에 음악이 천천히 나오거든요. 그 장송곡이 왜 나오느냐? 이 일본 놈들이 이 비록 이 쌍쿄 게임에서 야마토 그게 쌍쿄 게임이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본 놈들이 게임 개발하는 놈들이 그 저거 2차 대전 때 야마토 함에 죽었던 저거 순국 선열들을 기리기 위해서 오락기에 20년대 이상 가면 장송곡을 삽입을 해놓은 거야. 그 얼을 기리가지고 안 할 말로 비록 아케이드 게임기지만 그 개새끼 원숭이 새끼들 얼마나 국민성이 이거는 거는 배워야 돼요. 진짜 배워야 돼. 막말로 우리 지금 불과 얼마 전에 6.25였잖아. 그러니까 개새끼 6.25 이 뭐고 6.25 뭐라고 이거 기념식인가 뭔가 그런데도 참석도 안 하는 새끼에 비하면 나라의 대통령이란 새끼가 그 일본 놈 비록 게임 개발하는 놈들도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6.25잖아요. 2차 대전으로 그냥 예를 들어 갖고 막 동일시 시켜버리면 그때 죽은 순국 선열들을 기리려고 그 후대까지 오락기 개발하는 놈들이 오락기에도 그 장송곡을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강타로 딱 끝나면 20타 연타부터 그거 막말로 아이고 대한민국 참 국방부 관계자들이나 높은 놈들 야 이 개 아이고 오락기 일본 야마토 오락기 만드는 새끼들보다도 못한 것들이에요.
와 쪼리나? 막 쪼리면 쪼린다든가 쪼리나? 어제도 북한은 미사일을 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모두 북한에게 열리고 말았습니다. 바다로는 인민군이 배를 타고 들어와도 우리 국군은 아무 대응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늘로는 미사일을 쏴대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선박에는 4명이 타고 있었고 그 가운데 북한 군인도 포함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남쪽으로 귀순한 2명은 애초부터 귀순 의도를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조사됐는데 일단 우리 군의 해상 경계가 뚫린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군의 거짓 해명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역장놈의 새끼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냐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청와대에 가득합니다. 빨갱이가 별겁니까? 자유민주주의 부정하고 사회주의 주장하면 조국과 같은 사람이 빨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주의자를 자처했어요. 사회주의자라고 자처를 했죠. 저는 우리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로 와. 그런 개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헌법 속에 그런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왜 사회주의 들어갑니까? 조국은 삼자라. 지금은 조국이 검찰 개혁입니다. 조국이 우리의 장수입니다. 장수를 지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해야만 반드시 우리는 검찰 개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책임감은 느끼시고 정작 책임은 지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 부패한 권력만이 지금 유일하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가 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깨어있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욱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예, 저에 대해서 청년들의 비판이 특히 아팠습니다. 또 제 아이 또래 나이에 청년들이 느꼈을 분노, 실망, 아픔 역시 제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명절마다 3일인가 4일인가 구정 추석 때 고속도로비 면제하잖아요. 지금도 바로 지금 올해도 지금 추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고속도로비 면제되니까 행복하고 고맙습니까? 다른 데서 올리잖아 대신에. 그 돈 누구 돈인데요?
문재인이 지돈 가지고 국민들한테 대통령 뽑아줘서 고맙다고 베푸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막말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있고 안 이용하는 국민들도 있고 관광버스 타는 사람도 있고 기차 타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 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전부 다 그러니까 서민들이면 상관없어. 그 중에 부자들도 있을 거고 안 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막말로 살기 힘든 사람들부터 부자들까지 세금 다 땡긴 국가 세금을 지 마음대로 지가 난 내 대통령 되는 국민들한테 공짜로 명절날 어이구 한민족 우리 최대 명절 중추절 추석 즐기세요 구정 즐기세요 생색 내는 것도 알고 미친 새끼 우리나라에 지금 국민들이 그래 살기 좋은 나라가 도라이 같은 새끼 나는 이런 개 같은 짓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도 우리는 점잖게 내년 4월까지 기다려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범생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고용 상황 악화와 관련해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민지 기자, 어제 김정숙 여사가요 비공개로 무슨 오찬 행사를 한 모양인데 이게 좀 뭐 논란 아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로 초청해서 함께 점심을 먹은 사람들은 뭐 삼성이나 SK, 뭐 롯데 같은 10대 대기업인 뭐 CEO급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요. 김정숙 여사와 그들이 모여서 단독 오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공헌 기업에 대한 초청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저걸 비공개로 하려다가 결국 언론이 알려서 다시 공개를 했거든요. 그것도 좀 석연치 않아요. 까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돈이나 내놔. 한마디로 내 가게에 돈 세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액 얼마 해야 된다. 이거를 내한테 말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아니면 내한테 누가 그럴 수 있는데. 할아버지 공무원들이에요. 그것보다 웃긴 거 아니에요.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1년에 많게는 3번 작게는 1번 이상 무조건 돈 세탁 해줬습니다. 지금도 내가 가게를 돌리고 있으면 하고 있겠죠. 아니 당신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재벌에 대한 비판을 해왔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런 비자금을 행정비임 등 비자금을 받는 재벌 총수들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왔어요. 구속돼 있을 때 이호진 회장이 탄원서 제출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네. 한번 이거 띄워보세요. 화면. 우리 조국 교수께서 비리 재벌의 대명사인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의 석방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간적 도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을 겉으로는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회장의 고속 선처를 그분의 탄원을 했어요. 그분의 들어보세요.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퇴진합시다. 반드시 추사판을 쳐내고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고 한국교회가 일어납시다. 이런 폐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저 문재인 정권을 하야시켜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조국에게 검찰 개혁하라고 합니다. 조국은 인사권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다 왜 그러는 거겠습니까? 검찰 수사권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죠. 수사팀 바꿔서 자기들 비리 덮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검찰 개혁입니까? 이런 개혁 봤습니까? 가짜 개혁이죠. 이거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물러날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책임지라는 겁니다. 가자! 네! 가자! 그래, 가자! 검찰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일가족의 일생을 압수수색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쫓아내기 위해서 그 자녀들의 어린 시절 일기장까지 탈탈 털면서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자나깨나 검찰 조심 없는 저도 다시 보자. 마약하는 자식보다 표창장 받아오는 자식이 더 걱정된다고.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끄지라 씨발놈아.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야, 이 반란그놈의 새끼야! 니네 그 꼼짝하겠어? 내 지금 전차를 몰고 와서 니놈들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대부분 조국이 아빠가 아니라서 슬픈 청년들은요,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작금의 현실에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제가 청년들을 대신해서 이 청년들의 질문 두 가지만 잠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녀 연구 논문 특혜가 얼마나 부끄럽고 장관 자격이 없는 일인지 조국 장관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젊은 세대의 노력과 성과 보상에 대한 좌절감을 더욱 느끼게 하는 대표적 사례라 생각합니다. 라고 써주신 청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희 아이 당국 때 아마 인턴 논문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일저자 기준이란 것이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시 시점에서 저나 저희 아이가 그 일저자를 요구한 적도 없고. 경찰서 가고 싶은 새끼야! 근데 실제 인턴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경위와 불구하고 저희 아이가 그 인턴을 했고 그 증명서를 받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 지금 지적한 청년의 목소리 제가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현 정부의 촛불혁명의 위선에 분노감을 느낀다. 겉으로는 기회와 교육의 평등을 외치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었다. 장관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청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희 가족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모두 따라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얻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법과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겠냐고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반문했습니다. 노력하는 미래 세대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려면 본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끄지라 씨발로마.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내가 네 친구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철건망증에 시달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 주십시오. 야, 이 씨발놈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입니다. 헌법자 장관이 있습니다. 어제 여당이요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을 고발했습니다.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까지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살아있는 진짜 권력에 칼을 펴자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경원의 사업자를 뒤쳐라. 조국 장관님의 웅동하고 털듯이 김무성의 사업자를 장자원의 나경원 아들과 딸 입시한 논문을 뒤쳐라.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버지와 아내와 아들과 딸 넷을 두 달 동안 살살치 쳤는데 이토록 정의 없고 깨끗한 직원이 있습니까? 경찰서 가고 싶은 새끼야! 이 새끼가 사회주의 배급제도로 끌고 가는 베네수엘라와 똑같은 나라를 문정권이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조국의 부인 정경심 씨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겁니다. 만약 그 영장도 법원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무조건 기각을 하게 된다 하면 그때는 정권이 수습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올 것이다. 난 그렇게 봅니다. 지금 조국 씨는 딸, 부인, 조카, 동생이 모두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 범죄단이 되었죠. 이 사람 속에서 나온 새끼야. 아래서 나온 새끼야. 어? 이 개새끼야. 그런데 아버지인 조국만 몰랐다. 그런 수사 결론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국민 믿을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져서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대통령이 결단을 해라. 좌파의 수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오라. 오늘 다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를 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권이 위태로워질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얘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씨발 새끼들아. 정치가 지랄 같으니까 밑에 백성들만 핍박받는 거잖아. 거기에서 들고 일어난 거잖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는 이런 나라가 좋고 이런 시국이 좋아. 지금? 내같이 불법적으로 사는 놈들은 이럴 때 불법적으로 해먹기가 좋거든. 위에 놈 라인만 잘 잡고 양만 치주면 내 같은 놈들은 해먹기 좋아. 막말로 정의로운 사회가 생기잖아. 내 같은 놈들은 근절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